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블랙웰 서버 생산 지연이라는 주제로 AI 반도체 시장의 미래와 함께 제가 SXL에 진심 어린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함께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핵심 주자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블랙웰의 생산 지연 가능성에 대한 소식과 함께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 합니다. 특히 R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죠. SXL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간단하고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죠. 우선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볼게요.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미국의 3대 지수가요. 모두 상승을 했죠. 다우산업 42,840.26포인트로 플러스 1.18%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 19,572.6포인트로 플러스 1.03% 상승, S&P 500 5,930.85포인트로 플러스 1.09%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영국 항생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 프랑스, 독일은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우선 엔비디아 대만의 미국 본사급 해외지사 본부를 설립한다는 내용, 그리고 팬데믹, 인플레, 미 소매업이 먹구름이라고 합니다. 올해만 무려 19곳이나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스타벅스 CEO 바꿨지만 파업 직격탄, 연말 매출도 쓴맛 우려라는 내용입니다. 좀 미국 경기도 안 좋은 것 같네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S&P 500 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는 하락을 했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1% 하락, 애플 1.88% 상승, 아마존 0.73% 상승, 테슬라 마이너스 3.46%나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무려 3.08% 상승했습니다.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상승했고요. 구글도 상승했습니다. 1.54%. 반면에 메타는 마이너스 1.73% 하락을 했네요. 피어인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얼마 전만 해도 익스트림 피어로 극도로 공포 구간이었는데 지금 다시 공포 구간으로 조금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피어인그리드 인덱스 보면 지금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구나 라는 거 암시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엔비디아 차세대 AI 서버죠. 블랙엘의 대량 생산 지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봤는데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죠. 블랙엘의 대량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마치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진행되던 프로젝트예요. 갑작스러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죠. 과연 어,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톰스 하데어미의 트랜스포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자면 톰스 하데어는 시장조사 기업 트랜스포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엔비디아가요. B200 및 GB200 플랫폼 기반 AI 서버의 생산을 2025년 중반쯤으로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약 6개월 정도나 지연된다는 건데 엄청나죠. 마치 신제품 출시 일정이 연기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엔비디아의 공식 입장 및 이전 발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블랙엘 서버가 이미 일부 기업에 전달되었고 본격 생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정보는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기업의 발표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블랙엘 서버의 제한적 출하 및 설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코파일럿 통해서 그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뭐 철도로 딱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내포된 내용을 좀 상상해봤는데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사는요, 올해에는 블랙의 서버를 제한된 수량만 출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 문제가 있었죠.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개선된 B200 프로세서가 이제 10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트랜스포스는 블랙엘 서버의 생산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먹구름이 들어오는 것 같죠. 블랙엘 서버의 생산 지연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전력 소비, 발열, 직관 연결 문제라고 합니다. 트랜스포스는 트렌드포스는 블랙엘 서버의 생산이 지연되는 원인을 높은 전력 소비, 그로 인해 발열이 심해지고요. 간의 연결 문제로 지적했는데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가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엔진열을 시키는 냉각 시스템 문제가 생겨 제대로 달릴 수 없는 상황.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상황이니까 한 번에 딱 와닿으시죠? 그리고 MVL72 서버의 전력 소비 문제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 72개 B200 GPU를 장착한 NVL72 서버는요. 120kW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서버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고요. 이전 최고급 H100 서버가 소비하는 40kW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그런 소비. 더욱 심각한 것은요. 트렌드포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NVL72 장치의 사양을 업데이트하면서 현재 전력 소비가 무려 140kW에 달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단일 내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이고요. 마치 가정용 전기로 산업용 기계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발열 문제 및 냉각 시스템의 중요성도 있는데요. 이처럼 전력과 소비에 따른 발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는 점. 120kW를 소비하는 경우에도 서버는 쉽게 과열되고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서버렉 설계를 몇 차례나 수정해야 됐다고 합니다. 140kW의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서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고요. 이는 출시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악재죠. 또한 블랙엘 서버는 액체 냉각이 필수적인데요. 기존 냉각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 업체들이 냉각판 설계를 최적화하고 냉각수 분배 장치 CDU라고 하죠. 분배 장치의 용량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마치 고성능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더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칩 간의 연결 문제도 좀 살펴보면 트렌드포스는 전력과 발열 문제 외에도 칩 간 연결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칩 간 연결은 데이터 전송 속도, 그리고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버의 전반적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고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속 모델 출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블랙엘 서버 대량 생산이 이제 느려지면요. 생산 일정이 늦어지면 내년에 공개될 후속 모델이죠. B300, GB300 출시 일정과 가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속속들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B300 시리즈 블랙엘 GPU는요. 더 많은 메모리와 향상된 컴퓨팅 서비스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높은 전력 소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더욱 정교한 기술과 냉각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신제품 개발이 이전 제품의 문제점으로 지연되는 상황과 같다고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그럼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생산 지연 가능성은요,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AMD, 인텔 등 경쟁사들이 이 기회를 틈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치 새로운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SOXR 분석 및 투자 전략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ETF SOXL이죠. 쏙3라고도 부르는데요. 엔비디아의 단기적인 생산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요, 여전히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XL은 이런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요. 마치 미래 유명 산업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SXL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최고점 74.21달러 찍고 2022년 1월 1일이었죠. 진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2025년이니까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주구장창, 말이 주구장창이죠. 진짜 여기에 몰빵해서 어떻게 보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인고의 세월입니다. 인고의 세월. 와.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못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흑산병 교정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5개 한 세트 그리고 조정을 받고 또 2개 한 세트 이렇게 해서 이 봉이 안 좋은 봉입니다. 전 양봉을요 분봉이 다 잡아먹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RSI 보면은 40에 근접해 있죠. 그래서 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열된 구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 투자 시 유의사항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 ETF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위험성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분할 매수라든가 리밸런싱 등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치 높은 파도를 타기 위해 숙련된 서퍼가 필요한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매주말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서버 생산 지연 가능성은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AI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SXL은 이러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거쳐 투자의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정말로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영상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 진짜 진심을 다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요. 땅땅땅 이렇게 두들겨 보면 건너잖아요. 그렇게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